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가족이 구속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몰라서 난감하신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상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치소 상담위원이라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구속됐어요, 우리 딸이 구속됐어요, 우리 배우자가 구속됐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구속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여쭤보게 됩니다.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일단 증거를 보고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판사가 인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항에서요,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3항에서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죄 추정을 깨트릴 정도로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될 겁니다. 즉,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정도의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먼저 다퉈두고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웬만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다퉈 나가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만약에 일정한 주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는 주변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 좋을 것이고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아파트 입주자 확인서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아파트에 입주하고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그런 서류를 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제출하면 좋을 것이고, 두 번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웬만한 증거가 다 수집이 되었다면 더 이상은 인멸할 증거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이것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를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했을 때, 이때는 결국은 피고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강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잠적해서 도망을 가겠느냐, 이 사람으로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도망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특정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재직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고 가까이 지내던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재빨리 구비를 해서 이 사람은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끈끈한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도망하거나 잠적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형사유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재직 여부 등도 적극적으로 구속 심사 단계에서도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구속하게 되면 내일 당장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회사로서는 내일 당장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사람을 계속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판을 받는 동안은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재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다만 이때 유의하실 상황은 구속 심사를 앞두고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구속시키지 않으시면 제가 피해자 찾아가 가지고 빨리 합의서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사람이 범했다고 혐의를 받는 그 범죄의 성질 자체가 과실범인 경우에는 그렇게 어필을 해도 되겠지만 고의범인 경우에, 즉 중상해를 가했거나 상해를 가했거나 성범죄를 가했거나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인용된 경우 말고 주로 구속되는 경우는 바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법정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고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주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구치소의 인원 초과 등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치소에 있든 교도소에 있든 중요한 것은 과연 재판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항소심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항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사선 변호인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족들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는 사선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선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줄 변호사를 찾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형량을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제1심 때 본인이 제대로 된 양형 자료를 잘 안 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꼼꼼히 챙겨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무죄 주장을 하는데 유죄가 인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무죄 주장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도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구속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끝나고 나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 그리고 1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오늘은 앞부분 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